박근혜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236만 명이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로 195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주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9.15포인트 내린 1959.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안 부결 소식에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확산되자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섰고 이 점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3,800억 원 이상을 내다 팔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00억 원,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의류 정밀이 3.7%나 떨어졌고 음식료품과 증권,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와 KB금융,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등이 하락한 반면 현대모비스와 삼성생명, LG화학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75포인트 내린 546.26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키프로스 사태가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기 충격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 해결될 실마리 보이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증시와의 괴리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악재까지 발생하자 국내 증시는 당분간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은행 예금 과세를 골자로 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은 키프로스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한 외국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3,8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한 규모만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은행 예금 과세를 골자로 한 구제금융안을 부결함에 따라 키프로스 정부는 유로그룹과 재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가 예금 과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재협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키프로스의 유로존 탈퇴가 논의되고 겨우 가라앉았던 유로존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협상에 둔 유로존 탈퇴 등 사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굳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시에는 분명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결점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유럽 수출에도 영향을 줘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의 경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이번 사태가 과거 그리스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야 증시 상승 요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경 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하는 4월 중순 이후에나 반전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증시 침체로 상장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의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액은 44조 3,9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18%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와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금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2011년보다 85% 줄어들었고 IPO를 통한 자금 조달도 2천억 원에 불과해 직전 연도에 비해 85% 줄었습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총 83곳입니다. 총 3조 5,07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는 2011년보다 89%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대기업의 직접 금융시장
자금 조달 규모는 29조 6,900억 원으로 2011년보다 23% 줄어들었고 중견기업도 11조 1,900억 원을 기록해 직전 연도보다 자금 조달액이 1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5개사 가운데 1개사만 공모가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유상증자 건수와 규모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시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영인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었는데 상공인들도 똑같을 것이라며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해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산업과 산업문화, 산업 IT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236만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에 비공식으로 연체 기록이 남은 채무자를 선별해 채무 조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와 정리 해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연대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바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7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기록이 남아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는 이달 말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상파 방송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송신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케이블 TV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협의회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 IPTV 관련 업체인 KT 미디어, SK 브로드밴드, LG U+ 등 유료 방송 플랫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협상에 이용해 시청료 이중 부담과 재송신 중단 사태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공영방송은 의무 재송신으로 민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재송신 대가 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 참여가 아닌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제2철도공사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 설립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코레일의 철도 운영 독점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등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와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2공사 설립 형태로 추진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감사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늘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야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 부문 합의 사항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투자자 예탁금 운용 수익과 관련된 감사원과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발생한 증권사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증권사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감사원 지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국을 찾는 중국 방문객 수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편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21만 9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누적 기준 중국인 방문객은 37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했고 전체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30%로 늘었습니다. 반면 올해 일본인 방문객 수는 약 40만 7천 명으로 20%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입국자 중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28%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해주면서 편법으로 금리를 올려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외환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일부가 19일 기업대출 금리를 전산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이 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IT 담당자를 불러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이 기업대출 가산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당시 전국 290여 개 지점에서 6천여 건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을 하며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게 임의로 전산 입력해 18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횡령사건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틀 연속 악재가 나왔는데요. 부당이득 제재와 별건으로 360억 원 규모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거래기업 자금 담당자와 외환은행 직원이 짜고 고객 돈 360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인데요. 외환은행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의혹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외환은행과 거래했던 한 기업의 자금 부장이 내부 자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아직까지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환은행은 자체 감사 결과 외환은행 직원과 유착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은행에서 이틀 동안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이 시사한 점이 있을 텐데요. 네, 검찰이 비록 예상보다 빨리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주목되는 것은 이면의 의미입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투기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악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외환은행에 남겨진 투기자본의 상흔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금융그룹으로 편입된 후 외환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 전략에는 론스타의 상처를 씻어내고자 하는 은행의 노력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을 장기간 끌고 갈 의지가 없었던 론스타 입장에서는 수익 지상주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며 투자금 단기 회수에만 매달렸으니 은행의 구조가 망가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의 소송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 8건을 침해당했다며 에릭슨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에릭슨은 최근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지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비이성적인 특허 사용료로 삼성을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슨은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와 드러그스토어에 대한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편의점 등 신규 오프라인 매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신제품 뉴트리베이스 멀티비타민 미네랄과 뉴트리베이스 오메가3 케어를 대형마트에 가장 먼저 출시했습니다. 기존 주력 판매처인 온라인과 홈쇼핑보다 대형마트에 먼저 새 상품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 대형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80% 증가했으며 올리브영에서도 먹는 화장품 인어비와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펫다운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에서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우인터내셔널과 조성한 컨소시엄이 우즈베키스탄 전력청으로부터 8억 달러 규모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는 탈리마잔 지역에서 450메가와트급 2기의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 등 전 프로젝트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KT의 LTE 서비스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월 LTE 서비스를 시작해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1년 2개월 만인 지난 19일까지 500만 2천 명의 LTE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KT는 LTE 가입자가 늘며 고객들의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해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LTE 가입자의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1,600메가바이트였지만 지난 1월에는 2,100메가바이트로 약 30%가량 증가했습니다. (3월 20일) 센 경제정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